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지은 궁궐이지요. 궁의 둘레가 약 3km이고요. 그리고 800여 개의 전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서 약 270여 년간 방치되다가 흥선대원군이 전각을 중건했지요. 이 경복궁 복원사업은 2010년도에 1차 복원사업이 끝났고요. 2011년부터 2차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복원사업이 끝나는 2045년에는 주요 정각들이 제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입니다. 경복궁은 삼문 3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광화문은 첫 번째 문입니다. 광화문에 쓰여진 저 현판은 2023년도에 복원을 했는데요. 특히 그 앞에 있는 월대는 거의 100여 년 만에 복원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흥내문은 경복궁의 두 번째 문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과 세 번째 문인 근정전의 정문인 근정문 사이에 있습니다. 근정문은 경복궁의 세 번째 문입니다. 왕들의 그 즉위식장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선왕의 장례 기간에 즉위식이 열리기 때문에 슬픈 상황에서 즉위해야 했기 때문에 넓은 조정을 사용하지 않고 근정문 주변에서 즉위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 입궐하여 근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정면으로 보이는 전각이 바로 근정전입니다. 근정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전으로요.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거나 또는 외국 사신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근정전의 둘레를 직사각형으로 둘러 감싸고 있는 행각의 양식과 구조가 간결하게 짜여 있지요. 날카롭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근정문의 지붕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임금과 신하들이 조회를 하는 근정전 앞에 있는 조정 그 바닥에는요, 보시는 것 같이 박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석의 높이를 옆에 있는 박석의 높이보다 높게 만들어서 빗물이 잘 빠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 양쪽에는 품계석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신하들의 자리를 표시한 표지석이지요.
근정전 난간에는요, 돌로 만든 동물상들이 이렇게 근정전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궁궐의 사악한 기운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근정전 내부를 보면 가운데 어자가 있고요. 뒤에는 병풍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1월 오봉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근정전의 기둥은 36개를 세웠는데요. 자르지 않은 통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과 초석을 맞물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못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발톱이 7개인 칠조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정전 구경을 마치고 나서 근정문을 바라봤는데요. 주말이라 그런지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과 관람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사정문을 지나면 왕과 신하들이 정사를 논의하고 경연을 하던 편전인 사정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 사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던 편전입니다. 세조 때에는 사육신을 친국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계단 옆에는 해시계가 있네요. 강령전의 정문인 향호문을 지나면 왕실의 침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왕의 침전으로 독서와 휴식 등 일상생활도 했었던 강령전입니다. 정각 앞에는 넓은 월대가 있고요. 지붕 위에는 다른 정각과는 달리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부를 한번 볼까요? 대청은 한 공간으로 뚫려 있고요. 그리고 천장은 석가래가 보이지 않게 천장을 가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단청을 아름답게 칠함으로써 화려함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연길당은 소주방에서 만든 수라상 음식을 임금에게 올리기 전에 데워서 올리는 중간 부엌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왕비의 침실로 가볼까요? 서희문을 지나면 왕비의 침실인 교태전이 나오는데요. 이곳 교태전은 중궁전이라고도 불리었는데요. 강령전과 마찬가지로 지붕 위에는 용마루가 없고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각 앞에 월대가 없지요. 내부를 한번 보면은 가운데 정면 3칸이고요. 측면 2칸을 대청으로 놓고 칸을 이렇게 나누지 않아서 한 공간으로 넓게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교태전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방이 딸려 있는 부속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왕비를 위해 전각 뒤편에 정원을 꾸미고 굴뚝도 아름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왕의 침실인 강령전과 왕비의 침실인 교태전을 봤는데요. 이제 경복궁에서 가장 큰 전각인 경회로를 보러 가볼까요? 임금이 신하들과 규모가 큰 연회를 열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경회로입니다. 아마도 단일 건물로서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큰 전통 목조 건축물이기도 할 겁니다. 경회로를 경복궁에 짓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태종이 창덕궁을 새로 지으라고 하였는데 신하들이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종은 경복궁을 버리지 않고 법궁으로서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지은 것이 경회로라고 합니다. 원래 이 경회로는 왕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연못 주변에 담이 세워져 있어서 이 궁에 근무하는 관리들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48개의) 화강암 돌기둥을 세워 만든 2층 누각의 크기가 약 300평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회로를 지을 때 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염원으로 연못에 청동으로 만든 용 2마리를 넣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1마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정전과 함께 편전으로 사용하였던 수정전입니다. 세종대왕 때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현전이었다고 합니다. 성종 때에는 홍문관이었고요. 그리고 개화기 때에는 갑오개혁을 선언했던 곳인데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그 이름을 수정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수정전 주변에 넓은 빈터가 보이지요. 이곳은 예전에 춘추관과 승정원 같은
임금 보좌기관과 그리고 궁궐을 수비하는 수비대, 또 생활 담당 부서 등이 있던 권례 각사 자리입니다. 복원되어서 옛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3사의 하나인 홍문관인데요. 세조가 집현전을 없애고 문서 보관기관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종이 자문 및 학술 연구기관으로 재편했다고 합니다. 동궁전을 보러 가고 있는데요. 앞에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이 보입니다. 경복궁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기거하던 동궁 지역에 왔습니다. 여기는 왕세자가 살았던 동궁인데요. 왕이 있는 건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궁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문을 지나 자선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 30년 정도 세자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왕세자의 업무 공간인 계조당은 2023년도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소주방은 궁궐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죠. 이 경복궁 내 주방은 여러 곳에 있었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소주방과 음식을 법식에 맞춰서 내보내는 수락관이 있었는데 소주방은 6곳, 수락관은 4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 반듯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보이죠? 이곳 자경전은 경복궁에 있는 대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현종의 어머니이자 고종의 양어머니인 신정왕후가 머물던 전각입니다. 여느 궁궐의 전각처럼 전각의 사방으로 행각
탑과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는 대청을 나누지 않고요, 한 공간으로 뚫어 넓게 쓸 수 있게 하였고, 대청과 온돌방을 연결하는 문에는 창호를 발랐습니다. 이제 궁궐의 시녀들이 기거하던 협경당으로 가볼까요? 굴뚝은 왕비가 살고 있는 교태전 뒤편에 있는 아미산 굴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굴뚝 중 최고의 예술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여기는 흥복전인데요. 임금이 신하들과 경연을 하거나 외국 공사를 만나는 등의 공식적인 업무와 행사를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전각은 경복궁 창건 당시에는 없었고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멋스러운 기와를 보면서 후궁과 상궁 라인이 기거하던 지역으로 갑니다. 일반 사대부 집 같이 생긴 건물인데요. 여기에는 주로 후궁들이 기거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조선 총독부가 미술관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합화당과 집경당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후궁과 함께 시중을 두는 상궁 라인들이 기거하던 부속 건물도 모여 있다고 합니다. 경치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향원정은요, 경복궁 후원에 있는 정자인데요. 여기서 잘 보이진 않는데 현판 글씨는 고종황제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향원정으로 가는 다리인 취향교가 멋지게 보입니다. 경복궁 중건이 끝난 뒤에 고종황제가 흥선대원군 몰래 궁궐의 내밀한 북쪽에 국고가 아닌 내탕금으로 지은 궁안의 궁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초로 전기 가로등이 들어온 곳이고요. 고종황제는 이곳을 처소로 주로 사용했고요.
양반가 저택의 형식으로 세운 건물이어서 단청도 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고종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서 건천궁은 비어있는 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처참하고 울분이 솟는 일이 벌어졌던 곳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 곤영합은 명성황후가 일상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요. 1895년도에 일본인 자객에 의해서 시해된 우리에게는 끔찍하고 한스러운 참담한 곳입니다.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요. 조선 600년 시련의 역사와 함께 온 경복궁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싶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궁궐안에서 좋지 않은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임진왜란을 겪으며 많은 정각들이 불태워지고 일본 자객에 의해 한 나라의 왕후가 시해되는 것을 보며 그 참담한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힘들었지? 애썼어. 궁궐을 여행하며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